안녕하세요. 자의식 과잉 영화 리뷰 유튜버 또다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라이온 킹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해 저에게는 보통인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의식 과잉인 영화 리뷰 유튜버로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주관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리뷰 시작합니다. 1994년에 개봉했던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이 25년 만에 실사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실사 영화라기보다는 실사처럼 만든 100% 컴퓨터 그래픽 영화죠. 뭐 어쨌든 그림이 아닌 사진 같은 느낌의 영화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실사판은 만들지 않아도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알라딘이나 미녀와 야수 같은 실사판으로 리메이크된 영화와 라이온 킹이 다른 점은 동물이 주인공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라이온킹처럼 동물이 나오는 영화인 덤보와 다른 점은 이야기의 종류가 생활의 영역이 아닌 우화의 영역에 있다는 점이고요. 라이온킹은 애초에 태생적으로 실사 영화로는 어울리지 않는 종류의 스토리를 지닌 작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술력으로 실사 이미지를 잘 만들었다 해도 관객으로 하여금 좋은 느낌을 주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점을 이번 실사판 영화를 통해 확인을 했고요. 우리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진짜 사자보다 더 사자 같은 사자, 진짜 곤충보다 더 곤충 같은 곤충, 진짜 먼지보다 더 먼지 같은 먼지를요. 그리고 그 진짜와 같은 사자와 곤충과 먼지가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실사의 기술이 아닌 실사화 자체에 있었습니다. 라이온 킹이 진행시키는 스토리의 종류는 실사라는 표현 방법과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습니다. 만일 라이온 킹이 동물 친구들의 유쾌한 우정과 모험 이야기를 담은 작은 이야기였다면 이 실사판 영화도 뭔가 언밸런스한 느낌은 덜했을 거예요. 아프리카 초원에서 펼쳐지는 사자소년 심바의 성장 이야기 정도로만 진행되었어도 이 찜찜한 느낌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라이온 킹은 태생적으로 신화와 우화의 영역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라이온 킹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에서 기본적인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왔어요. 햄릿은 이집트의 신화인 오시리스 신화에서 원형을 찾을 수 있죠. 형제 살해, 친족 살해, 왕위 천탈과 왕위 교환 등을 다루며 이야기는 음모와 배신과 모략과 술수, 체념과 복수, 그리고 희망과 사랑 등 인간 내면 깊숙이 존재하는 감정의 근원적인 덩어리를 표현합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 한 마리 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인간성의 원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신화를 원형으로 한 우화였습니다. 우화는 현실과 상상의 영역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1994년에 개봉한 원작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들은 동물이면서 동시에 인간인 지점에 서서 동물이지만 인간처럼 표정을 짓고 대사를 읊으며 사바나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아더왕 이야기를 멋지게 풀어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먼지 한 톨 한 톨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 그 밀도와 속도를 계산해 날아가는 배경 속에서 털 한 올 한 올의 움직임이 모두 살아서 납불되는 자연 다큐멘터리 화면의 리얼한 동물들로는 동물이면서 동시에 인간들이 펼치는 현실이면서 동시에 신화인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경주를, 여우와 두루미의 식사 장면을,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슬피 우는 청개구리를 자연 다큐멘터리식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이온 킹 실사판이 지금 딱 그러한 경우입니다. 1994년의 원작 애니메이션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바로 살아 숨쉬는 캐릭터 덕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허투루 다루어지지 않고 하나하나 개성을 잔뜩 살려서 너무나 사랑스럽게 캐릭터의 성격을 구축했어요. 그래서 원작을 본 사람이라면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모두 구체적으로 떠올립니다. 겁 많고 귀 얇고 판단력 흐린 철부지에서 책임의 무게를 알고 기꺼이 짊어질 줄 아는 성장의 아이콘인 심바. 강력한 통치력과 더불어 아들바 보이자 자유롭고 따뜻한 심성의 무파사. 적자기승 전통으로 인해 늘 서열에 밀려 질투와 시기의 화신이 되어 비열한 술수를 쓰지만 지적이고 전략적인 스카. 심바보다 힘이 세고 용감한 날라. 충성심 가득한 수다쟁이 자주. 하쿠나 마타타를 외치며 이토록 유쾌할 수 없는 콤비인 티몬과 푼바. 이토록 개성 강하고 복합적인 성격의 캐릭터들은 풍부한 표정과 과장된 몸짓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감정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이온킹 실사판에서는 상당히 고증이 잘 된 사실성으로 인해 동물들의 움직임과 표정이 실제로 그러할 것이라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기뻐서 점프를 해도, 구르거나 뒷걸음질을 쳐도 딱 현실적인 움직임에서 그칩니다. 몸짓으로 캐릭터의 감정을 전달하지 못하죠. 표정은 더더욱 문제입니다. 기뻐도, 슬퍼도, 실망해도, 걱정해도 모두 거의 한 가지 표정으로 일관합니다. 영화는 리얼한 실사 표현이라는 함정에 갇혀 정말 사바나를 어슬렁거리는 사자, 그 이상도 이하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원작 애니메이션에서 느꼈던 생생한 캐릭터 표현은 고사하고 그저 이 영화 안에서의 감정선을 따라가는 동물들의 연기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저 발연기하는 동물들을 볼 수 있을 뿐이죠. 라이온킹은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이번 실사판도 그렇고 모두 뮤지컬 장르의 영화입니다. 뮤지컬 영화는 필연적으로 음악과 춤이 나오죠. 음악은 이번 실사판도 좋습니다. 원판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재현한 이번 음악 또한 좋아요. 문제는 춤입니다. 이번 실사판에선 춤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몸짓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뒹굴고 달리는 것 정도밖에 없어요. 원작에서의 판타지를 기반으로 한 화려한 몸짓과 색채가 주는 감동을 이번 실사판에서는 눈을 씻고 또 씻고 안경 끼고 렌즈를 껴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라이온킹의 음악이 더 좋게 느껴졌던 건 그에 어울리는 안무가 곁들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익살맞은 표정과 과장된 몸짓으로 춤을 추는 동물들은 너무나 귀엽고 열을 딱딱 맞추어 혹은 탑을 쌓으며 군무를 추는 동물들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 장면 자체로도 훌륭한데 이게 또 극의 흐름과 맞아떨어지면서 캐릭터의 성격 구축은 물론이고 극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극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번 실사 영화에선 이 부분은 너무나 미약해 대단히 아쉬웠는데요. 실사 영화에서 이렇게 된 이유는 실사 자체도 문제이지만 실사화를 하면서 동물의 행동 양식 또한 철저한 고증을 거쳐 그에 합당한 동작으로만 극을 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동물이 할 수 없는 동작은 과감히 배제하였고 그렇기에 춤은 거의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물이 어떻게 춤을 추겠어요? 실사화는 이 영화 장르인 뮤지컬을 구현하기에도 부적절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번 실사판은 호불호가 많이 갈릴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본 사람과 원작을 이미 봤던 사람 이렇게 둘과 함께 영화를 봤는데요. 원작을 봤던 사람은 중간에 졸았다고 하고 처음 본 사람은 너무나 재밌었다는 감상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번 실사판은 원작 애니메이션의 스토리와 음악을 그대로 따와 실사화만 하여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가진 힘이 여전히 살아있겠죠. 다만 애니메이션과 실사의 차이에서 오는 아쉬움 또한 지우지 못할 거고요. 어떠한 입장이냐에 따라 영화에 대한 평가가 매우 갈릴 것 같습니다. 저는 원작 애니메이션과 뮤지컬과 그리고 이번 실사 영화 3편 다 관람한 경우인데요. 저는 이번 실사 영화에는 손을 들어주기가 힘드네요. 여러분, 라이온킹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자의식 과잉한 리뷰로 돌아올게요.